오빠, 나 오빠한테 할 말 있어. 오늘 몇 시에 퇴근해? 퇴근하고 잠깐 좀 보자. 오늘? 꼭 오늘 이야기 해야 되는 거야? 어차피 우리 내일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냥 내일 이야기하면 안 될까? 아니면 별로 안 중요한 이야기면 지금 바로 해도 좋고. 왜? 오늘 끝나고 무슨 약속 있어? 오늘 우리 부모님이랑 선약이 있어서 저녁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 진짜 오빠네 식구들은 뭘 그렇게 자주 모여? 그럼 그냥 지금 이야기할게. 우리 부모님이 오빠 얼굴 좀 보자셔. 어머님, 아버님이? 내가 뭐 잘못했나? 갑자기 왜 오라고 하시지? 잘못하긴 했지. 오빠는 대체 언제 나랑 결혼할 생각이야? 내년에는 할 거야. 하긴 해야지. 나도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어. 그런데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잖아. 전셋집이라도 마련할 수 있어야 결혼을 하던지 말던지 하지. 또 그 소리야? 그게 대체 언젠데? 내가 32살에 오빠 만나서 지금 35이야. 자기는 내년이면 38이잖아. 40 넘어서까지 돈만 모으고 있을래? 그럼 나보고 어쩌자고. 진짜 돈이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 내가 대학원 졸업하고 취업해서 일 시작한 지 10년도 안 됐어. 그 사이에 학자금 대출 갚고 모아다 보니까 아직 1억도 못 모았다. 너도 돈 없는 건 마찬가지고. 지금 결혼해서 뭘 어떻게 하게? 원룸에서 시작할래? 오빠네 부모님한테 빌려달라고 해봐. 하나뿐인 아들 결혼한다고 하는데 집은 해주시겠지. 그것도 정도가 있지. 막말로 내가 부모님한테 부탁해서 집을 해온다고 치자. 그럼 너는 혼수 맞춰올 수 있어? 내가 지금 공시 준비하는데 그럴 돈이 어디 있어? 내 상황 알면 오빠가 나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어차피 내년에 시험 합격하고 나면 그땐 오빠 나 같은 여자 못 만나. 공무원이 신부감으로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알잖아. 그건 그렇지만 너도 10년 동안 안 됐으면 그냥 평범한 직장 알아보는 게 낫지 않아? 아니면 최소한 9급 공무원으로 낮춰보던가. 내가 구급할 거면 20대 때 시작했겠지. 나같이 좋은 대학 나와서 9급으로 등본이나 떼고 있으면 국가적인 손해 아니야? 너 말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실패했으면 어느 정도 현실이랑 타협을 해야지. 언제까지 도전만 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서 자꾸 결혼 이야기만 하니까 내 입장에서도 난감한 부분이 많은 거야. 다시 이야기하지만 애초에 내가 7급 합격하면 평범한 직장 다니는 오빠랑 결혼하는 상황이 가당키나 해? 그 다음부터는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한테서 선자리가 엄청 들어올 거라니까. 요즘은 그렇지도 않대. 그냥 9급을 해서 빨리 합격을 하던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평범한 일반 직장을 알아봐. 헛소리 하지마, 오빠. 같이 공부하다가 재작년에 합격한 친구도 내년 봄에 회계사랑 결혼한대. 내가 7급 합격하고 나면 진짜 오빠는 나 같은 여자랑 결혼 못해. 그 전에 마지막으로 오빠한테 기회를 주는 거라니까. 우리 4년이나 만났으니까 나도 이제는 그냥 편안한 사람이 좋고.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하지만 전세를 구하려고 해도 너무 비싸니까 일단 생각 좀 해보자.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생각해볼게. 전세는 무슨 전세야? 우리 나이가 있는데. 최소 30평대 아파트 정도는 사와야지. 대출을 받더라도 그냥 사. 전세 살기 시작하면 평생 집 못 산다더라. 30평대 아파트가 누구 집 강아지 이름이냐? 우리 동네만 해도 그게 몇 억이나 하는지 알기나 해? 내가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사오라는 것도 아니잖아. 안 그래도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6억 정도면 살 수 있겠던데. 오빠가 1억 정도 있고 오빠 부모님한테 2억만 받아와봐. 나머지 3억은 대출받아서 서로 갚아나가면 돼. 나 결혼한다고 부모님한테 2억을 어떻게 달라고 해? 그리고 3억 대출 받으면 그 이자가 얼만지 알기나 하는 거야? 너랑 나랑 버는 걸로 3억을 평생 걸려도 갚기 힘들어. 애도 못 낳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숨만 쉬고 살아야 할걸? 나 공무원만 합격하면 둘이서 그 정도는 갚으면서 살 수 있어. 왜 오빠는 안 좋은 생각만 먼저 하는 거야? 대출 다 갚으면 그게 우리 집이잖아. 원래 다들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열심히 대출 갚다 보면 집값 오르고 그 집값 오른 만큼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30평대 아파트는 무리라니까. 나한테 1억이랑 우리 부모님한테 아무리 많이 보태달라고 해봐야 1억이야.
2억으로 전셋집 구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이상은 내 능력으론 무리고. 2억으로 무슨 전셋집을 구해? 반지하 빌라에서 시작할 셈이야? 그럼 대체 어쩌라고? 보태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 집은 나보고 해오라 하면서 너는 직업도 없으니까 같이 대출 갚아줄 상황도 아니고. 내가 내년에 합격만 하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니까. 진짜 오빠, 남자가 왜 그래? 왜 그렇게 배포가 작은 거야? 대출 받아도 내가 시험 합격만 하면 같이 갚아가며 살 수 있어. 넌 대체 공무원 월급이 얼마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년에 합격할지 아닐지도 모르지만 합격한다고 해도 바로 연봉 5천, 6천씩 받을 것 같아? 절대 그렇게 안 줘. 나도 너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자꾸 그렇게 현실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힘들어. 그럼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안 올 거야? 아빠가 내년에는 무조건 시집 가래. 자기가 결혼 생각 없으면 그냥 헤어지라고 하더라. 오빠는 진짜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야? 내가 몇 번을 말해. 나도 너랑 결혼하고 싶고 그래서 열심히 돈 모으고 있잖아. 그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대체 어쩌라고. 너는 30평대 아파트를 원하고 내 능력은 그게 안 되고 이게 현실이야. 너가 눈을 낮추고 당장 나랑 같이 돈 벌면서 살아보던지. 그게 아니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 생각해야지 어쩌겠어? 지금 나랑 헤어지자는 소리야? 아니, 내가 어려운 조건을 들이대는 것도 아니잖아. 결혼해서 우리 둘이 같이 살려면 집은 있어야 하니까. 그 집 하나만 해오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현금으로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대출 받으면 나랑 같이 갚아나가자니까. 이런 여자가 어디 있니? 너는 항상 말은 청산유수인데. 문제는 넌 지금 대학 졸업하고 10년째 고시 준비하는 백수야. 10년 동안 부모님한테 용돈 받았으면서 살았잖아. 난 너가 지금이라도 직장 들어가서 한 달에 200만 원이라도 번다면 너랑 같이 대출받고 집 사서 살아볼 생각도 있어.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 나 내년에는 진짜 합격한다니까? 오빠, 왜 1년을 못 기다려? 우리 결혼하고 딱 1년만 내 뒷바라지 해줘. 그럼 그 다음에는 내가 합격해서 같이 벌 테니까. 미안해.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죄송하지만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못 가겠다. 뭐? 그럼 나랑 결혼 안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헤어지자고? 헤어질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너랑 나랑 생각이 너무 다른 것 같아. 결혼은 같이 걸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너희 부모님도 아니고 너 고시 공부 뒷바라지까지 해줄 수는 없잖아. 오빠, 진짜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해. 내가 합격하고 나면 그땐 내 바짓가랑이 붙들고 후회해도 늦어. 절대 기회 안 줄 거야. 난 후회 안 해. 너도 꼭 내년에 합격해서 의사 변호사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아니, 진짜 1억이야. 이렇게 끝이라고? 잘 지내. 공부 열심히 하고. 내년에 꼭 합격했으면 좋겠어. 저는 그렇게 4년 만난 여자친구와 하루아침에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30대 중반을 이 친구와 함께 보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10년 동안 7급 공무원 시험 준비만 하며 부모에게 용돈만 받아서 쓸 줄 알던 여자친구는 정말 현실 감각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 버는지도 뻔히 알면서 대출을 왕창 받아 아파트를 사오란 소리만 하더라고요. 하긴 여자친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부모 집에서 살았으니 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살아본 적도 없고 살 생각도 없었겠죠. 하지만 경기도의 30평대 아파트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대출만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갚으면서 어떻게 살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대화가 계속되니 저도 점점 결혼 이야기를 피하게 되고 결국 얼마 전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여자친구에게 악감정은 없어요. 단 한 번도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현실 감각이 없는 것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감당하기 힘들 것 같고 내년에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그때 다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네요. 일단 저는 감당 못할 것 같아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빠, 신혼집 이야기는 어머님이랑 잘해봤어? 나 진짜 저번에 말한 그 아파트 이하로는 절대 타협 못해. 지난주에 부동산에서 보여줬던 빌라 같은 거 들이밀 생각이라면 그냥 결혼 몇 년 미루고 돈 더 모아서 하자. 내 친구들도 보고 우리 부모님이나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시집 가고 싶진 않아. 알겠어.
나도 아파트를 얻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우리 부모님이랑 이야기 잘 되어가고 있으니까 보채지 말고 조금 기다려. 진짜지? 나 오빠만 믿고 있는다? 내가 엄청나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 내 친구들은 강남 아니면 최소 분당 판교 수준은 남자가 해와야 한대. 그런데 나는 엄마랑 멀리 떨어져서 못 살거든. 진짜 다행인 줄 알아. 그래, 알겠어. 근데 저번에 봤던 그 아파트 33평이면 6억 정도 하던데 그냥 25평 정도에서 타협하면 어떨까? 그래도 25평은 급매로 나온 건 4억대 초반 매물도 있더라고. 25평에? 그렇게 좁은 데서 어떻게 살아? 내가 오빠한테 집 해오라고 하는 대신에 혼수는 최고급으로 맞춰간다고 했지? 25평짜리 집에 살림살이나 제대로 들어가겠어? 우리도 몇 년 전까지 부모님이랑 세 식구가 25평에서 살았던 적도 있어. 33평에 비해 조금 좁긴 해도 우리 두 사람 사는 데는 큰 지장 없을 거야. 어차피 아이도 당분간 안 가질 예정이니까 우리 두 사람 살 동안은 25평에서 살다가 나중에 아이 태어나고 크기 시작하면 그때 돈 더 많이 모아서 33평으로 옮기자. 진짜 이렇게 하나씩 양보해주기 시작하면 안 되는데. 알겠어. 25평으로 해. 대신에 저번에 봤던 그 아파트 아니면 절대 안 돼. 알겠지? 그래, 알겠어. 일단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이랑 다시 이야기해볼게. 저는 2년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32살 남자입니다. 현재 IT 회사를 다니고 있고 돈은 한 1억 정도 모아놓고 있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기 전에는 나 정도면 평균 이상은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해오길 원하는 여자친구 앞에서는 너무 초라해지더라고요. 부모님 도움을 안 받고 싶었지만 제 능력으론 쉽지 않았고 결국 적당한 선에서 도움을 받고 대출을 조금 껴서 집을 구입하기로 결정했어요. 부모님한테 잘 이야기해봤는데 3억 정도는 해주실 수 있대. 4억에 모자란 돈은 대출 좀 받으면 저번에 자기가 말한 곳으로 신혼집 구할 수 있을 거야. 진짜? 정말 다행이다. 나중에 어머님한테 감사하다고 따로 전화 드려야겠네. 그래, 나중에 전화드려. 우리 엄마랑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고. 자기가 엄마랑 친해져서 나 잡아먹으려고 들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친해지면 좋지 뭐. 그리고 오빠네 집안에는 딸이 없으니까 내가 시집가서 딸 노릇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엄마가 좋아하시겠네. 애교 많은 딸이 갑자기 생겼으니까. 아무튼 오빠도 그동안 고생 많았어.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부동산 다니면서 우리 집 알아보자. 근데 오빠, 등기 칠 때 집 명의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명예? 일단 당분간 내 명의로 할 생각인데? 집에서 부모님도 내 명의로 하라시고 왜? 왜 당연하게 오빠 명의로 하는데? 들어가는 돈도 내 돈이랑 우리 부모님 돈이고 당연히 처음에는 내 명의로 해놓는 거 아니야? 공동 명의로 하고 싶어서 그래? 그게 아니라 우리 결혼하면 돈 관리 내가 다 알아서 하기로 정했잖아. 앞으로 평생 부부로 같이 살 건데 뭐하러 공동 명의 같은 거래? 그냥 내 명의로 하자. 돈 관리도 내가 하는데 재산도 내 명의여야 관리하기가 쉽지. 그게 무슨 소리야? 집을 왜 너 명의로 해? 돈 관리하는 사람 앞으로 해놓는 게 맞다니까. 그래야 나중에 오빠한테 귀찮은 일도 없을 거야. 집 명의가 내 앞으로 되어 있다고 귀찮은 일 생길 것도 없어. 그리고 자기는 결혼하고 나면 당분간 일도 그만둘 거라면서? 그럼 집안에서 나만 소득이 있는 거니까 내 명의로 해놓는 게 편해. 뭐야? 내가 일 그만두는 것 때문에 눈치 주는 거야? 그럼 회사 계속 다니면 내 앞으로 명의해줄 거고? 아니, 왜 이렇게 명의에 집착해? 회사 문제는 상관도 없으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마. 집 명의는 몇 년 동안 내 앞으로 해둘 생각이야. 왜 안 준다는 건데? 내가 집 팔고 도망갈 것도 아니고 결혼하면 우리 평생 같이 살 거잖아. 왜 나한테 못 준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 집은 내가 해가니까 일단 내 명의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럼 오빠 말대로라면 내가 혼수해가면 나 혼자 쓰는 거야? 내 돈으로 사가는 거니까? 내가 일 그만두고 오빠 돈으로 살림하고 살면 돈이 전부 오빠 돈이니까 차를 사던 뭐라던 전부 오빠 명의로만 하겠네? 그런 말이 아니잖아. 같이 살면서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당장은 나랑 내 부모님 돈으로 집을 해가는 거잖아. 부모님한테 명의 문제 어떻게 할 생각인지 한번 물어볼게. 오빠가 애야? 나랑 살 거면 그런 문제를 나랑 이야기해야지. 왜 부모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나 혼자 결정해? 아무리 결혼 준비하면서 의견 충돌하고 싸운다지만 내가 집을 안 해오는 것도 아니고 너가 해달라는 대로 다 맞춰줬잖아. 이제 결혼해서 우리 둘만 잘 살면 그만인데 명의 하나 때문에 자기랑 싸우기 싫어. 그럼 나는 오빠랑 싸우고 싶어서 말을 꺼낸 줄 알아? 내 생각은 전혀 존중도 안 해주고 오빠네 돈으로 집 해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두 사람 거가 아니라 오빠 거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 그럼 공평하게 자기도 집값에 돈을 보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명의를 다 해줄 테니까 2억 정도는 자기가 해와. 명의 이야기 좀 했다고 2억이나 내놓으라는 건 너무 억지 아니야? 돈 준비까지 이미 다 끝났는데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집에 그만한 돈 없는 거 몰라서 물어? 그래, 자기네 집에 2억 없다는 건 알고 있어. 우리 집이라고 돈이 있어서 3억씩이나 해주시는 건 아니야. 아들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부모님이 대출까지 받아서 해주시는 건데. 신혼집 명의를 달라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내가 언제 안 고마워했어? 어머님한테도 분명히 감사드린다고 했잖아.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도 아들 장가 보낼 때 그 정도 해주는 건 생각하셨겠지. 이제 우리한테 돈 주셨으니까 우리 돈이잖아. 마마보이도 아니고 그냥 집 명의만 내 앞으로 해놓으면 끝나는 일인데 왜 이런 일로 말싸움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뭐? 내가 지금까지 참고 너가 해달라는 거 다 맞춰줬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내가 너랑 잘 살 자신이 없어. 아무리 자기 부모님 돈 아니라고 해서 너처럼 날로 먹으면 안 되는 거지. 겨우 그것 때문에 결혼을 못하겠다는 거야?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누가 이런 문제 하나로 파혼한다고 그래. 일단 난 부모님한테 파혼한다고 말씀드릴 테니까. 너도 너네 부모님한테 이야기 잘해. 야, 너 진짜 이러기야? 예비 신부의 끝없는 욕심 때문에 정말 지치더라고요. 아파트 아니면 절대 결혼 못하겠다고 해서 겨우 어렵게 부모님에게 말씀드려서 돈을 만들었더니 이제는 명의까지 전부 달랍니다. 원래 결혼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신부 쪽에 맞춰서 하는 거라지만 이건 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잘 참고 있었는데 결국 명의 문제 하나 때문에 폭발해서 결혼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끝내버리게 되었죠. 파혼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잠시 후 여자친구의 어머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복의 윤서방,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방금 내 딸이랑 싸우고 나서 결혼 안 하겠다고 했다면서? 네,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서로 맞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더 늦기 전에 여기서 끝내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내가 얘기 들어보니 별것도 아니던데. 윤서방이 결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예민하게 군 거 아닌가?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둘이 하는 결혼이라 해도 그렇지. 양가 집안어른들 상의 한마디 없이 끝내는 것도 이의는 아니라고 생각하네. 그러지 말고 명의 때문에 싸웠다고 하던데. 이럴 때는 양쪽이 서로 양보해서 공동명의로 하게. 싸운 건 다 잊어버리고 다시 잘 시작해봐. 공동명의요? 그래, 명의가 중요해봐야 얼마나 중요하겠어? 둘만 서로 마음 모아서 잘 살면 되는 거지. 내 딸한테도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있어야 걔가 내 집이라 생각하고 살 거 아닌가? 죄송한데요. 제 생각으로는 공동명의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로 살아온 방식이 차이가 나서 그런가? 이제 와서 의견을 좁히기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서방, 부부가 생각이 똑같으면 그게 이상한 거야.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공동명의로 하자는 건데. 그게 뭐가 이상한 일이라고 그래? 그럼 어머님이 저희 좀 도와주세요. 공동명의 해줄 테니까 집값의 반만 처가해서 지원해주세요. 그럼 앞으로 저희 두 사람 싸울 일도 없이 잘 살 것 같습니다. 지금 나한테 돈을 달라고? 네, 집값이 4억이 좀 넘으니까 2억만 어머님이 마련해주세요. 그럼 나머지 돈은 전부 제가 부담할 테니까요. 나도 마음 같아서는 두 사람 잘 살라고 해주고 싶지. 그런데 우리 집에 돈이 없는 걸 어쩌겠나? 그럼 더 길게 이야기할 거 없이 여기서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윤서방은 결혼이 장난이야? 어디 어른 앞에서 자꾸 말장난이나 하고 있어. 야단 계속 치실 거라면 돈이나 주시고 야단 치세요. 그럼 저도 아무 말 안 할 테니까요. 이 세상에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부부 사이에 돈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억지 쓴다고 말 들어주는 세상도 아니잖아요. 더 하실 말 없으면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너,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나중에 후회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더라도 절대 내가 허락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해.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완전 파혼하고 끝이 났습니다. 명의는 둘이 같이 살다 보면 언젠간 바꿔줄 수도 있는 문제예요. 하지만 지금은 제 돈과 부모님 돈이 다 들어갔는데 덜컥 여자친구 앞으로 명의를 해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나중에 아이라도 하나 낳고 나면 모를까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더 늦기 전에 이쯤에서 헤어지는 것이 잘된 일인 것 같아요. 결혼 준비 시작부터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명의 문제는 선 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혼수해온다고 해봐야 가진 돈이라곤 2천만 원밖에 없으면서 그 돈으로 그 조건으로 어디 어떤 남자 만날 수 있는지 두고 봐야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